말하려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방에 왜 들어왔는지 깜빡하시나요? 잠이 안 오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나요? 그래서 견과류를 더 챙겨 드시고 계시죠. 노년기인 뇌 건강과 식습관 연구를 30년 넘게 오래 하다 보니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견과류는 뇌를 맑게 해주지만 어떤 견과류는 뇌 안개와 기억력 흔들림을 더 키운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견과류라면 다 좋다고 믿으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잘못된 견과류를 계속 드시면 기억력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혈당을 흔들고 염증을 키우는 견과류들이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견과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선택하면 잠도 잘 오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대화 흐름도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하지만 아무도 이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믹스 제품들을 보세요. 좋은 견과류와 나쁜 견과류가 섞여 있어요. 이런 걸 매일 드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와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 상황과 기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오래전 만났던 분이 떠오릅니다. 68세 김성준님은 어느 날부터 대화가 자꾸 끊기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제게 조심스레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생활도 규칙적이셨는데 머리만 유독 무겁다고 하셨죠. 그런데 식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인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김성준님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간식처럼 견과류를 드셨는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섞여 있는 제품을 하루에 2~3봉씩 드시고 계셨어요. 그 안에는 뇌를 돕는 견과류도 있었지만 혈당을 흔들고 염증을 키우는 견과류도 함께 들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72세 박미숙님의 경우였어요. 이분은 매일 오후마다 피로감이 심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셨거든요. 아침엔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말하기도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니 건강을 위해 캐슈넛과 마카다미아를 매일 한 줌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오후 피로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깨달았어요. 견과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먼저 도와드린 건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좋은 견과류는 남기고 60세 이후엔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서서히 줄이도록 한 것이죠. 불과 몇 주 뒤 김성준님은 머리가 덜 무겁고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박미숙님도 오후 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기뻐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려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째, 어떤 견과류가 실제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드시는 견과류 중에서 당장 끊어야 할 것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본격적으로 뇌를 지키는 견과류 4가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브라질너트입니다. 이 견과류는 정말 특별해요. 셀레늄 함량이 전 세계 모든 식품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셀레늄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영양소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에서 이 셀레늄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이때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년층일수록 기억력 검사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0%나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7세 최명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까? 이분은 아침마다 머릿속이 뿌옇다며 고민하셨는데 식단을 점검해 보니 셀레늄이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브라질너트를 하루 한 알씩 꾸준히 드시도록 했더니 2주 만에 아침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력도 예전보다 훨씬 선명해졌다고 하셨어요.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오히려 셀레늄 과잉이 될 수 있어요. 껍질이 있는 상태로 보관하시고 잘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 과량 섭취는 금물이에요.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뇌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매우 풍부해요. 이 성분이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신경신호 전달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UCLA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2년간의 연구를 보면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지표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어요. 특히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 부분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고요. 72세 박은희님은 오후마다 머리가 무거워서 대화하기 싫어졌다고 하셨어요. 간식을 호두 한 줌으로 바꾸신 뒤 3주 만에 오후에도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머리 무거움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두는 생호두나 약하게 구운 호두로 반 줌 정도가 적당해요. 치아가 불편하시면 잘게 부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부담이 되니까 적정량을 지키세요. 세 번째는 아몬드예요. 아몬드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쓰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면 뇌 기능이 불안정해집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 그리고 비타민 E가 이런 혈당 변동을 막아주면서 뇌혈관 건강도 지켜줘요. 토론토 대학교의 당뇨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나 줄어들었어요.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연구에서도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70세 서광석님은 식사 뒤 피로감 때문에 오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몬드 15알을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했더니 식후 피로가 확실히 줄었고 오후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몬드는 생아몬드나 소금 없는 구운 아몬드로 하루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콤하게 코팅된 제품이나 기름에 튀긴 제품은 절대 피하세요.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견과류의 특별한 점은 자연 멜라토닌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들기 어려워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뇌는 깊은 잠을 잘 때 독소를 배출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거워져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수면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피스타치오를 취침 전에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됐어요. 깊은 잠 단계의 시간이 늘어나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69세 한정혜님은 잠들기가 어려워서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취침 1시간 전에 피스타치오를 드시도록 했더니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스타치오는 소금 없는 제품으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면 좋아요. 위가 예민하신 분은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뇌를 지켜주는 견과류를 살펴봤으니 다음으로는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견과류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견과류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도 견과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땅콩은 콩과 식물이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땅콩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 보관되거나 오래된 땅콩일수록 위험해요. 이 독소는 간뿐만 아니라 뇌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노년기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먹는 간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다른 견과류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땅콩을 자주 드시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캐슈넛이에요.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중이 훨씬 높아요. 100g당 탄수화물이 30g이나 들어 있거든요. 이는 호두나 아몬드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그래서 캐슈넛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은 인슐린 반응이 둔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먹더라도 정말 적은 양을 식사와 함께 섞어서 드시는 편이 안전해요. 캐슈넛을 드신 뒤 졸음이나 피로가 느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요. 100g당 지방이 75g이나 들어있어서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전신 피로감을 유발해요. 특히 뇌로 가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집중되면서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체중 증가의 위험도 높고요. 가끔 소량으로 즐기는 수준이면 괜찮지만 정기적으로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마카다미아는 보통 어느 정도 양을 간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잣이에요. 잣은 쉽게 산패되는 특성이 있어요. 지방산 조성 때문인데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변질됩니다. 산패된 지방은 염증을 높여서 뇌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드물긴 하지만 잣을 먹은 뒤 입안에서 쓴맛이 며칠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잣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각에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요리에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잣을 드신 후 입맛이 달라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주의할 점은 견과류 믹스 제품들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혼합 견과류를 보면 좋은 견과류와 조심해야 할 견과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소금이나 설탕, 인공 조미료까지 첨가되어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기름에 볶거나 튀긴 제품들은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위험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뇌 염증을 촉진해서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단일 제품으로 무염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혼합 제품보다는 개별 포장된 견과류를 사서 직접 섞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지금 드시고 있는 견과류 제품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 보시고 성분표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와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라면 다 좋다고 믿으시는데 실제로는 종류별로 뇌에 주는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호두는 오메가3로 신경 전달을 개선하며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켜 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요.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으로 뇌 회복에 필수적인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이 네 가지는 정말 뇌 건강이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반면 땅콩은 곰팡이 독소 위험이 있고 캐슈넛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 피로를 유발해요. 마카다미아는 소화 부담으로 전신 피로를 일으키고 잣은 산패와 미각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견과류들을 계속 드시면 기억력 저하와 지속적인 뇌 안개가 찾아와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말하려던 단어가 자꾸 생각나지 않아요. 오후엔 피로감 때문에 누워있게 되고 밤엔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잠을 자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대화 흐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오후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고 기억력도 차츰 좋아져요. 이 모든 변화가 견과류 선택만 바꿔도 가능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드시는 견과류 봉지를 다시 열어보세요. 성분을 확인하시고 조심해야 할 견과류가 들어있다면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둘째,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도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셋째, 견과류 믹스 제품 대신 단일 제품을 사서 직접 섞어 드세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식사 타이밍과 하루 리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언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뇌 기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 첫 식사가 하루 종일 뇌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다음 콘텐츠를 더 유익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